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윤 선배만 빠지면 뉴스 라인업 우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병실 안의 목소리였습니다. 후배 기자 오서연이었어요. 사고 생각보다 깔끔했네요. 남편 윤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정나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요. 혼수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듣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요. 이제 새 팀 꾸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웃었습니다. 38 앵커의 침대 옆에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은 눈 사이로요. 조용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잠든 여자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깨어나 복수할 거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나윤입니다. 38이에요. 뉴스 앵커입니다. 아니, 앵커였죠.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눈을 감고요. 사람들은 제가 혼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깨어 있습니다. 모든 걸 듣고 있어요. 모든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기로 했어요.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달랐습니다. 전국구 인기 앵커였어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나윤입니다. 매일 저녁 9시. 제 얼굴이 전국에 방송됐어요. 시청률 1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었어요. 신뢰받는 기자였죠. 남편도 있었습니다. 강민준. 39이에요. 대형 로펌 변호사였어요. 결혼 5년 차였습니다. 행복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민준의 태도가요.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오늘도 늦어? 응. 큰 사건이라. 언제 끝나? 모르겠어. 대화가 줄었어요. 집에 와도 핸드폰만 봤습니다. 밤에도 통화가 왔어요. 민주는 거실로 나가 통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요. 저는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도 달랐어요. 2개월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라윤 씨, 이번 탐사보도 주제 바꾸시죠. 국장이 말했어요. 왜요? 준비 다 했는데요. 위에서 그러래요. 위에서요? 그냥 바꾸세요. 무슨 이유인데요? 묻지 마세요. 저는 의아했어요. 준비한 주제는 대기업 비리였습니다. 증거도 확보했어요. 제보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취소됐어요. 다른 거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민주는 없었습니다. 또 야근이라고 했어요.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민준의 책상이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가 있었어요. 변호사 업무 서류였습니다. 넘겨봤어요. 그런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제가 취재하던 대기업이었습니다. 민준이 그 회사 변호를 맡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이게 뭐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설마요. 설마 민준이 제 취재를 막은 건가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어요.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그 대기업 탐사보도요. 왜요? 왜 취소됐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말했잖아요. 위에서 그러래요. 위가 누군데요? 사장님이요. 사장님이요? 그래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저는 나왔습니다. 사장실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갔어요. 사장님, 제 탐사보도 취재 건인데요. 아, 그거요. 취소됐어요. 왜요? 회사 사정이요. 무슨 사정인데요? 묻지 마세요. 다른 거 하세요. 하지만, 그만하세요, 정 기자. 사장이 소리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명백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취재하기로요. 몰래요.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제보자를 만났어요.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충분했어요.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큰 트럭이 왔어요. 거울로 봤습니다. 속도가 빨랐어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왔어요. 쾅! 충격이었습니다. 제 차가 앞으로 밀렸어요. 유리가 깨졌습니다. 머리를 부딪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정신이 흐릿했어요. 그때 들렸습니다. 목소리가요. 확인해. 누군가 제 차에 다가왔어요. 죽었어? 아니, 숨 쉬어. 그럼 어떡해? 병원 가겠지. 괜찮아. 증거는? 없어. 차에 없어. 찾아. 그들은 제 가방을 뒤졌어요.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USB도요. 모든 증거였어요. 됐어. 가자.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정신을 잃은 척 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깨어났을 때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나윤 씨 들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반응이 없네요. 혼수 상태인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혼수 상태인 척 하기로요. 그게 살 길일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증거를 빼앗아갔습니다. 깨어나면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요. 지금 일주일째입니다. 병실에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옵니다. 민준도 와요. 여보. 제 손을 잡습니다. 깨어나줘.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동료들도 왔습니다. 라윤아. 제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입니다. 조용해요. 그때 생각해요. 누가 저를 공격했을까요? 왜일까요? 그리고 알아요. 민준이 연관됐다는 것을요. 회사도요. 모두가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죽은 척하며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을 때까지요. 첫 3일은 도현이 매일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보, 깨어나줘.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진심처럼 들렸어요. 저는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도현의 방문 시간이 줄었어요. 오전에만 왔습니다. 1시간 정도요. 여보, 미안해. 회사 일이 있어서. 손을 놓았어요. 곧 올게.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5일째. 도현은 30분만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많아서 핸드폰을 계속 봤어요. 문자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먼저 갈게. 서둘러 나갔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빴을까요? 일주일째. 도현은 저녁에 왔어요.
20분만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프로젝트 발표 있어서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사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냄새요. 도현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향수였어요. 여자 향수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않았어요.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도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여자였어요.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여기에요. 도현의 목소리였어요. 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어요. 20대 후반쯤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어요. 라윤이에요. 네. 여자가 저를 봤나 봐요.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오래 못 있어. 도현이 말했어요. 6시까지 프리젠테이션 회의 들어가야 해. 알겠어요. 프리젠테이션? 오늘이 무슨 회의 있나요? 저는 몰랐어요. 그들은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도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다른 손으로는 뭔가를 만졌습니다. 핸드폰인 것 같았어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타닥. 문자를 보내는 소리였어요. 오빠, 그만 보내요. 여자가 말했어요. 오빠?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응? 자꾸 핸드폰만 보시면. 아, 미안. 도현이 핸드폰을 치웠어요. 그들은 10분 정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그리고 나갔어요. 가요. 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오빠. 그 여자가 도현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향수. 도현의 몸에서 난 향수였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도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라윤 씨, 체온 재볼게요. 체온계를 제 이마에 댔습니다. 36.5도. 정상이네요. 기록했어요. 가족분은 오늘 안 오시나 봐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했어요. 도현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회사 사람일까요? 아니면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3개월 전, 도현이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신입 작가와 함께였습니다. 라윤아, 오늘 회식 있어. 누구랑? 신입 작가. 김수아래. 여자야? 응. 왜? 아니, 그냥. 질투하는 거야? 도현이 웃었어요. 아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그날 이후 도현은 자주 늦었습니다. 김수아와 작업한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바보처럼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김수아라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도현이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제 손을 잡았어요. 어제 못 와서.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왔잖아요. 김수아 와요. 오늘도 바빠서 일찍 가야 해.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온 것 같았어요. 웃었어요. 그럼 갈게. 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수 없었어요. 혼수 상태니까요. 오후에 간호사가 왔습니다. 라윤 씨, 오늘 담당의 선생님 바뀌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래요.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입니다. 차트를 봤어요. 정나윤 씨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네요.
혼수 상태. 제 눈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동공 반응 정상이네요. 간호사님, 뇌파 검사했나요? 네. 이상 없었어요. 그럼 깨어날 수 있겠네요. 언제쯤이요? 모르죠. 환자 의지에 달렸어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깨어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깨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요. 더 알아야 했습니다. 도현이 뭘 숨기고 있는지요. 그리고 왜 저를 공격했는지요. 사흘 후, 도현이 또 왔습니다. 김수아 와요. 오늘 잠깐만 있을게. 네, 오빠. 그들은 제 침대 옆에 섰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때 김수아가 말했어요. 오빠, 라윤 선배 언제쯤 깨어나려나요? 몰라. 혹시 안 깨어나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도현의 목소리가 굳었어요. 미안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자. 네. 그들이 나갔어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안 깨어나면?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도현이 뭘 바라는 걸까요? 제가 깨어나길 원할까요? 아니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였어요. 도현이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요. 살기 위해서요. 이틀 후, 병실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여자였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라윤 선배. 오서연이었어요. 저와 같은 탐사보도 팀이었습니다. 33이에요. 후배 기자였죠. 선배. 저예요. 서연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선배 때문에 팀이 해체됐어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팀이 해체됐다고요.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라윤 선배 사고 이후로 탐사보도 접는데요. 너무 위험하대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선배가 그렇게 모은 자료들 다 폐기됐어요. 폐기? 제가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들이요? 저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국장님이 안 된대요. 이미 위에서 결정됐대요. 위에서요. 사장이겠죠. 선배. 제발 깨어나요. 서연이 울었습니다. 선배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나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탐사보도 팀 해체. 자료 폐기. 왜 이렇게 빨리 결정된 걸까요? 제가 깨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날 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라윤 씨 혈압 재볼게요. 팔에 기계를 감았어요. 정상이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도현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왜 이 시간에 왔을까요? 도현은 제 침대 옆에 섰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무슨 소리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무 멀리 갔어.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깨어나지 마.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깨어나지 말라고요. 그냥 이대로.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현이 뭘 한 걸까요? 왜 제가 깨어나면 안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도현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서연과 함께였어요. 들어와요. 네, 선배님. 선배님? 서연이 도현을 선배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같은 방송국인이 맞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친밀했어요. 라윤이 상태는 어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대로예요. 안 깨어나요. 그렇구나. 의사가 그러는데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요. 그럼 계속 이렇게? 모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님. 응? 저희. 이제 어떡해요? 뭐가? 팀이 해체됐잖아요. 새로 팀 꾸리면 되죠. 하지만 라윤 선배가 깨어나면 그땐 그때 생각해요. 도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알겠어요. 그들은 10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현과 서연이 뭘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밤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라윤 씨, 이거 가족분이 놓고 가셨어요. 뭔가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USB래요. 뭔가 중요한 자료라고. 나갔습니다. USB? 누가 놓고 갔을까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청소하러 왔어요. 라윤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지? 뭔가를 집어들었어요. USB네요. 떨어졌나 봐요.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잘 두세요. 나갔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USB를 볼 수 없었어요. 눈을 뜰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에 도현이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여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을 봤어요. USB?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컴퓨터에 꽂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이 가져온 노트북인 것 같았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도현이 중얼거렸어요. 이건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이걸? 서둘러 USB를 뺐어요. 가방에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먼저 갈게. 급하게 나갔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USB에 뭐가 있었을까요? 왜 도현이 놀랐을까요? 그날 밤, 창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제 침대로 다가왔어요. 라윤 선배.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였어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 박태준이에요. 기억하시죠? 박태준? 누구죠? 선배 제보자예요. 아, 기억났습니다. 대기업 비리를 제보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USB 놓고 갔어요. USB가 태준 거였군요. 그 안에 증거가 있어요. 선배 사고. 계획된 거예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계획된 사고라고요. 선배 차량 GPS 조작 흔적이 있어요. 사고 전날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선배 남편이랑 오서연 기자의 대화요. 녹음? 들어보세요. 꼭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조심하세요. 태준이 나갔어요. 창문으로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GPS 조작? 녹음 파일? 도현과 서연의 대화? 다음 날 오후, 도현과 서연이 함께 왔습니다. 라윤이 상태 어때? 서연이 물었어요. 그대로요. 그렇구나. 그들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때 서연이 말했어요. 선배님, 그 USB. 쉿. 도현이 제지했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하지만 누가 놓고 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확인 중이에요.
내용은요? 나중에 얘기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님. 응? 라윤 선배만 빠지면 뉴스 라인업 우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렇죠. 사고 생각보다 깔끔했네요. 이제 새 팀 꾸리면 되는 거죠? 서연 씨 조심해요. 여기 병실이에요. 라윤 선배 혼수 상태잖아요. 못 들어요. 그래도요. 알았어요. 그들은 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흘릴 수 없었어요. 눈을 뜰 수 없었으니까요. 사고가 계획이었어요. 도현과 서연이요. 제 자리를 빼앗으려고요. 저는 고립됐습니다. 남편에게도요. 후배에게도요. 회사에게도요. 모두가 적이었어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을요. 이제 알았어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요. 복수해야 한다는 것을요. 3일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매일 왔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차갑게 변했어요. 여보.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5분 정도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형식적이었어요. 의무처럼요. 어느 날 오후, 도현이 누군가와 함께 왔습니다. 의사였어요. 담당의 이준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 상태 어떻습니까? 혼수 상태가 2주째입니다. 깨어날 가능성은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뇌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어요. 그럼 무의식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의식? 저는 의식이 있었어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이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무의식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호자가 법적 대리인이 됩니다. 도현은 잠시 침묵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 준비하시면 1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법적 무의식 판정? 환자분을 위한 일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치료 결정이나 재산 관리 등. 네, 알겠습니다. 그들이 나갔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도현이 저를 무의식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요. 그럼 제 모든 권한이 넘어갑니다. 도현에게요. 다음 날 저녁. 병실 TV가 켜졌습니다. 간호사가 켜준 것 같았어요. 라윤 씨 뉴스 시간이에요. 예전에 나오시던 프로그램이죠? 나갔습니다. 뉴스 음악이 흘렀어요.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뉴스를 진행하게 된 오서연입니다. 서연이었어요.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책상이었어요. 제 카메라였습니다. 정나윤 앵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웃고 있었어요. 밝게요. 제자리에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눈을 뜰 수 없었으니까요. TV는 계속 틀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흘렀어요. 30분 동안요. 지옥 같았습니다. 사흘 후, 도현이 또 왔어요. 서연과 함께였습니다. 라윤아. 도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소리죠? 회사에서 결정했어. 서연이가 내 자리를 맡기로. 너도 이해하겠지. 방송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이해? 다시 깨어나면 돌려줄게. 약속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선배님, 제가 잘할게요. 서연이 말했어요. 라윤 선배 목까지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요. 고마워요, 서연 씨.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들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요.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조용히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잊힙니다. 하지만요, 살아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직 살아있는데요. 제 이름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가 빼앗겼어요. 제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도현이 했어요. 서연이 했습니다. 회사가 했어요. 모두가 저를 지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라윤 씨, 세수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좋은 하루. 어떻게 좋을 수 있죠?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오후에 도현이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여보, 오늘 서류 준비했어. 무슨 서류죠? 무의식 판정 서류. 다음 주에 신청할 거야. 이것도 다 너를 위한 거야. 알지? 거짓말. 내 재산도 내가 잘 관리할게. 걱정 마. 제 재산? 집도 있고 통장도 있잖아. 내가 잘 쓸게. 도현은 웃었어요. 차갑게요. 그럼 갈게. 나갔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무력감도 느꼈어요. 최고조였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요. 울부짖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조용히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일어서야 한다고요. 다시요. 복수해야 했습니다. 도연에게요. 서연에게요. 회사에게요. 모두에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반드시요. 눈을 뜨겠다고요. 제 자리를 되찾겠다고요. 그들이 한 짓을 갚아주겠다고요. 저는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결연함이었어요.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아니, 눈을 뜨지 않았지만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복수해요. 오후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라윤 씨, 재활치료 시간이에요. 팔다리를 움직여줬어요. 근육이 굳으면 안 되니까요. 열심히 하세요. 깨어나시면 걸어야죠. 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깨어날 거예요. 반드시요. 그리고 걸을 거예요. 도현에게로요. 서연에게로요. 심판하러요. 그날 밤 창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박태준이었습니다. 선배, 저예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USB 가져가셨죠? 남편분이요. 괜찮아요. 복사본 있어요. 태준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이거 숨기세요. 증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선배. 조심하세요. 나갔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무기였어요. 복수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요. 다시 일어서겠어요. 반드시요.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모두요.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요. 저는 알았어요. 변했다는 것을요. 강해졌다는 것을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도현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7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신참 기자였어요. 열정이 넘쳤습니다. 도현은 신입 PD였어요. 꿈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정나윤이에요. 우리는 같은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탐사보도였습니다. 첫 작품이었죠. 열심히 해봐요. 네. 우리는 밤새 일했어요. 편집실에서요. 비가 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였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제가 도시락 사올게요. 고마워요. 도현이 나갔어요. 20분 후 돌아왔습니다. 도시락 2개를 들고요. 먹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먹었어요. 간단한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어요. 라윤 씨, 이 일 왜 시작했어요?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요. 저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졌었어요. 그날 밤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기사를 다듬었어요.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완성했을 때 뿌듯했어요. 우리 잘했어요. 그래요. 하이파이브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어요. 상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았어요. 함께요. 그 후로 우리는 늘 함께였습니다. 프로젝트마다요. 밤을 새웠어요. 편집실에서요.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꿈에 대해서요. 언젠가 제일 큰 상 받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함께요. 약속해요. 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함께 성공하기로요. 2년 후 우리는 사귀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라윤아, 나랑 사귈래? 네. 행복했어요.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3년 후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어요. 평생 함께 하자. 그래요.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를요. 더 큰 성공을요. 라윤은 앵커가 됐어요. 도현은 PD로 승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올라갔어요. 꼭대기로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달라졌습니다. 저만 더 올라갔어요. 전국구 앵커가 됐습니다. 도현은 그대로였어요. 축하해, 여보. 고마워. 하지만 도현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이었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그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도현이 변한 게요. 저는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사람인가요? 아니면 함께 세워 올린 명성인가요? 도현은 사람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제 명성을 원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은 시간은 어디로 갔나요? 7년의 추억이요. 사라졌어요. 도현이 지웠습니다. 제 자리를 빼앗으려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요. 저는 일어서야 했어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과거의 추억이 저를 붙잡아선 안 됐어요. 오히려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되찾는 거였어요. 제 자리를요. 제 이름을요. 제 인생을요. 도현이 빼앗아간 것들을요. 모두 되찾을 거예요. 당당하게요. 저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눈을 뜨기로요. 싸우기로요. 이기기로요. 과거의 도현은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싸울 거예요. 그리고 이길 거예요. 반드시요. 과거에서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함께 세운 명성은 혼자서도 세울 수 있다는 것. 사랑은 믿음이지만 배신은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일어서는 건 제 선택이라는 것. 저는 선택했어요. 일어서기로요. 되찾기로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진짜 싸움을요. 3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눈을 뜨기로요. 하지만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게요. 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했습니다. 2주 만이었어요.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떨렸습니다.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다리를 내렸습니다. 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렸어요. 벽을 잡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어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문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조용했어요. 밤 2시였습니다. 간호사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비상계단이 있었어요. 내려갔습니다. 한층 아래요. VIP 병실 구역이었습니다. 빈 병실이 하나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핸드폰은 없었어요. 도현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라유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여자였습니다. 나야 은지. 박은지. 대학 동기였어요. 후배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 라유나. 은지가 저를 안았어요. 진짜 깨어났구나. 어떻게 알았어? 태준이한테 연락받았어. 내가 비밀리에 움직인다고. 태준이 연락했군요. 고마워. 뭘? 당연하지. 은지가 가방을 열었어요. 필요한 거 다 가져왔어. 노트북, 핸드폰, 옷, 화장품. 모두 있었어요. 고마워, 은지. 이제 뭐 할 거야? 복수. 아니, 되찾을 거야. 어떻게? 방송으로. 은지가 웃었어요. 역시 너답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증거를 정리했어요. USB에 있던 파일들이었습니다. 도현과 서연의 녹음, GPS 조작 기록,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보험 증액 서류였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이었어요. 도현이 제 생명보험을 10억으로 올렸더라고요. 제 서명을 위조해서요.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이제 영상 만들자. 알았어. 은지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저는 화장을 했습니다. 2주 만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강했어요. 준비됐어? 응.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였어요. 2주 만에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정나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깨어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순간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라윤 선배만 빠지면 뉴스 라인업 우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사고 생각보다 깔끔했네요. 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은 GPS 기록이었어요. 제 차량 GPS가 조작됐습니다. 사고 전날 밤에요. 조작한 사람은 제 남편 윤도현입니다. 화면에 증거가 떴어요. IP 주소, 시간 기록. 모두 도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보험 서류가 나왔어요. 제 생명보험이 1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제 서명 없이요. 위조했습니다. 제 남편이요. 제 얼굴이 다시 나왔어요.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되찾을 것입니다. 제 자리를, 제 이름을, 제 인생을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완벽해. 은지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송출할 거야? 태준이한테 부탁했어. 방송국 메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대. 그럼 오늘 저녁 9시 뉴스 시작 직전 이 영상이 나갈 거야. 은지가 웃었어요. 대박이겠다. 그래야지. 오후 8시 50분. 저는 TV를 켰습니다. 방송국 채널이었어요. 뉴스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긴장됐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될 거야. 고마워. 8시 59분. 광고가 끝났어요. 뉴스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달랐어요.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TV에서 흘렀습니다. 저는 정나윤입니다. 영상이 나가고 있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5분간 영상이 흘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GPS 기록도요. 보험 서류도요. 모든 증거가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회사에서도 지인들에게서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판세가 뒤집혔어요. 완전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뉴스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서연은 없었습니다. 다른 앵커가 나왔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금 전 방송된 영상은 현재 확인 중입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됐어. 은지도 웃었어요. 대박이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가 저를 다뤘습니다. 정나윤 앵커 깨어나 충격 폭로. 남편과 후배 기자 공모 의혹. 계획된 살인 미수. 도현과 서연은 경찰에 소환됐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하지만 숨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정나윤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요.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하나요. 그날 도현이 구속됐습니다. 서연도요. 저는 이겼어요. 완전히요. 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제 이름을요. 제 인생을요. 모두요. 영상이 방송된 지 30분 후 방송국 스튜디오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TV로 지켜봤어요.
실시간 뉴스였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정나윤 앵커의 폭로 영상과 관련해 방송국 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가 방송국 건물을 비췄어요. 경찰차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PD와 오서연 앵커는 현재 소재 파악 중. 저는 웃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어요. 전국에 얼굴이 나갔으니까요. 1시간 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정나윤 씨 맞으십니까? 네. 저희 수사팀입니다. 진술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병원입니다. VIP 병실 3층이요. 30분 후 찾아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응. 준비됐어? 물론이지. 30분 후 경찰이 왔어요. 형사 2명이었습니다. 정나윤 씨? 네. 진술 받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사고 당일부터요. GPS 조작 발견까지요. 보험 증액 서류까지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충분합니다. 증거 자료는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USB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곧 소환하겠습니다. 누구를요? 윤도현 씨와 오서연 씨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의 사고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이 저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정나윤 앵커 남편 살인 미수 폭로. 방송계 충격 윤도현 PD 구속 수사. 오서연 앵커도 공모 혐의. 저는 신문을 읽었어요. 하나하나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들이요.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병원 강당이었어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저는 휠체어를 탔습니다. 아직 걷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마음은 강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정나윤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저는 2주간 혼수 상태인 척 했습니다. 이유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남편과 후배가 저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요. 기자들이 수첩을 꺼냈어요. 증거는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GPS 조작 기록, 녹음 파일, 보험 증액 서류. 모두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손이 올라왔어요. 정 앵커님, 남편에게 배신당한 심경이 어떠십니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복수인가요? 아니요. 되찾은 겁니다. 제 자리를요.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오서연 앵커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후배였습니다. 믿었던 동료였어요. 배신당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용서할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는 법이 판단할 겁니다. 저는 진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왔을 때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이었어요. 경찰과 함께였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라윤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미안해. 들을 필요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경찰관님 데려가세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도현을 데려갔어요. 도현은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않았어요. 끝났으니까요.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도현과 서연이 피고석에 있었어요.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GPS 조작 기록, 녹음 파일, 보험 서류. 모두 제출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재판은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어요. 태준도 은지도요.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모든 게 명백했어요.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마지막 날,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윤도현 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 피고인 오서연 공모죄로 징역 5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도현이 저를 봤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끝났으니까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정 앵커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네. 앞으로 계획은요? 복귀하겠습니다. 제자리로요. 언제요? 다음 달부터요.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방송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라윤 씨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책상은 그대로였어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저녁 9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앵커석 앉았어요.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전국에 퍼졌어요. 정나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가 시작됐어요. 저는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뉴스가 끝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꺼졌어요.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안도했습니다. 해방감도 느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제 이름을요. 제 인생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집이었어요. 도현과 살던 집은 팔았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나윤입니다. 저는 웃었어요. 돌아왔어요. 완전히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한다는 것을요. 진실은 스스로 말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증명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앵커가 아니었습니다. 탐사보도 팀장이 됐어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라윤 씨, 앵커로 계속하시면 안 되나요? 국장이 물었어요. 아니요. 탐사보도를 하고 싶어요. 이유가? 진실을 찾고 싶어서요. 더 깊이요. 알겠습니다. 새 팀이 꾸려졌습니다. 5명이었어요. 모두 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잘 부탁해. 우리는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부패 재벌 고발이었습니다. 3개월간 취재했어요. 밤을 샜습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이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방송은 성공했습니다. 시청률 15%였어요. 높은 수치였습니다. 팀장님 대박이에요. 우리가 한 거지. 팀원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신입 기자를 만났습니다. 김민서. 26이었어요. 선배님. 응? 저 선배님 팬이에요. 고마워. 질문 있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강해진 게 아니야. 일어선 거지. 무슨 차이예요? 강함은 타고나는 거야. 하지만 일어서는 건 선택이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해. 넌 할 수 있어. 민서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식탁이 있었어요.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 앵커였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잘하고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어요. 제 자리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이었어요. 혼자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상쾌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을 봤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평화로웠어요. 저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은지였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왜 왔어? 커피 사왔어. 은지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우리는 함께 마셨어요. 라유나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정말? 정말. 은지가 웃었어요. 다행이다. 뭐가? 내가 돌아와서.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은지.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천만에. 당연한 거지.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편안했습니다. 오후에 방송국으로 갔어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기획이었어요. 이번엔 의료 비리를 파헤쳐 볼까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팀원들이 동의했어요. 그럼 준비 시작하자. 네. 회의가 끝나고 스튜디오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선배님. 응? 촬영 연습 중이에요. 그래. 열심히 해. 선배님 한 말씀 해주세요. 민서가 카메라를 저에게 돌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뭐라고? 조언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진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가려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어. 민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동이에요. 넌 어떤 기자가 되고 싶어? 선배님 같은 기자요. 그럼 기억해. 진실을 포기하지 마. 절대로. 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이 보였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지난 시간이 떠올랐어요. 사고, 혼수 상태, 배신, 모욕, 모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남아서요. 돌아와서요. 다시 시작해서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었어요. 나는 다시 나로 선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녁에 뉴스를 봤습니다. 제 팀이 만든 프로그램이었어요. 고발 탐사 진실을 찾습니다.
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나윤입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오늘은 의료 비리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게 제 자리였습니다. 앵커석이 아니라요. 진실을 찾는 자리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시청률이 나왔어요. 18%였습니다. 최고 기록이었어요. 팀장님, 대박이에요.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네. 우리는 하이파이브 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나로 사는 거라는 것을요.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완전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제 삶이요. 나로 사는 삶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